실제로 여러분들 PC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보고서 작성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고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저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본 영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 듀얼 모니터 환경이 되시지 않는다면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PC에서는 그 유튜브를 따라 해보면서 뭐 멈춤 재생하는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실습을 같이 따라해 보시는 게 본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업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특히 엑셀이라든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뭐 한셀이라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가 잘 관리되어 있다면 그걸 집계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보고서에 앉히는 과정들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업무 시간을 할애할 텐데요. 그걸 갖다가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데이터 관리 내지는 분석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챗GPT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 함수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사실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챗GPT API의 과금 정책에 따르는 유료 버전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1차 과정 때 배우셨던 대로 GPT 3.5와 GPT 4.0 버전이 있는데요. 4.0 버전은 월 약 $20를 과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과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글로 한 300에서 400글자 정도를 챗 GPT에 질문을 해서 호출하면 그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2.2원 정도 과금되는 그런 API 과금 정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채팅 프롬프트에서 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챗 GPT라는 알고리즘을 잠깐 빌려 쓰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시트에는 챗 GPT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시트에는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챗 GPT 알고리즘을 잠깐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GPT 함수고요. 이 GPT 함수에 사용되는 양에 따라서 과금되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챗 GPT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엑셀에도 이런 챗GPT 기능이 있는데 과금 정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챗GPT의 API 키를 받아서 바로 입력을 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글 시트 프로그램을 좀 여러분들께 시트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엑셀 함수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실습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구글 계정이 있으면요. 구글 계정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을 열어서요. 구글 검색에서 구글 시트라고 치셔도 되고요. 일단 챗 GPT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챗 GPT라고 검색을 해서 챗 GPT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로그인 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가입은 1차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다 가입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챗GPT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특히 챗GPT 로그인 된 상태에서 오픈AI platform.openAI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요. 네, 이곳에서 오픈AI 플랫폼이라고 하는 화면이 뜨면서요. 오픈AI가 제공해주는 챗GPT의 다양한 서비스들, 스피치 투 텍스트라든가, 뭐 GPT, 챗GPT를 뭐 다른 웹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인베딩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있는 텍스트를 숫자로 전환해주는 이런 작업들이라든가, 파인 튜닝, 내 데이터들을 챗GPT에 학습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API 기능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제 계정 버튼을 누르면요. 아래쪽에 View API Keys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암호키를 발급을 해 주게 됩니다. 이 암호키를 받게 돼서 이 암호키를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에서 챗 GPT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API 키 아래쪽에 Create New Secret Key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시크릿 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시크릿 키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자, 이 챗GPT에서 제공하는 챗GPT 기능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암호키를 이렇게 발급해 주는데요. 요걸 복사하고 done 누르시고요.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다시 새로운 그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요. sheet new라고 하는 걸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내 구글 계정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새롭게 하나 열리게 됩니다. 즉, 내 구글 계정에 있는 드라이브가 있을 텐데요.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구글 드라이브, 주소창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내 계정상에 로그인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물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예를 들면 챗GPT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한번 만들면요. 챗GPT 폴더가 새로 생겼고 이곳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새로 만들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과 똑같이 주소창에 시트, 구글 시트에 있는 단어의 명사형, 복수형이죠. 명사의 복수형. 시트 하고 나서 new 이렇게 검색을 해서 주소에 들어가시면 내 계정의 구글 드라이버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방법 외에도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가지고 내가 새롭게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해도 새로운 시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인데요. 제목은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활용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엑셀하고 거의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웹상에서 엑셀을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로컬 PC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서 바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나서 까먹더라도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GPT 함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시트 이름을 이렇게 바꿀 거고요. 이렇게 자동 저장이 되고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구글 시트에서 제가 챗 GPT의 기능을 불러와서 사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작업을 해서 내가 엑셀 파일인데 구글 시트를 알려주면 어떡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구글 시트에 작업한 이후에 언제라도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열 때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엑셀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여기서 바로 엑셀 파일도 구글 시트로 열 수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 이렇게 생겨 있는 로고라서 엑셀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컴퓨터에 이 업로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시키면 언제라도 이 구글 시트에서 엑셀 파일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GPT 함수를 배워보신 다음에 챗GPT 함수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엑셀 파일을 여기로 불러서 챗GPT 함수를 적용하시고 나서 다시 엑셀로 저장하시는 과정을 조금 거치시면 됩니다. 물론 엑셀에도 이제 GPT-4 엑셀이라고 하는 추가 기능이 있는데 오픈 AI에서 과금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엑셀 그 추가 기능을 만드는 회사에 과금하다 보니까 조금 과금 체계가 다르고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 시트로 활용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 프로그램에서 여기 저는 이제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GPT-4 시트라고 하는 앱이 뜰 텐데요. 여러분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면 확장 프로그램, 구글 시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확장 프로그램의 부가 기능으로 가셔서요.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누르시면 구글 시트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넣고 싶을 때 여기 앱들을 설치하는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GPT-4 Sheets and Docs라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 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회사에서 이렇게 확장 앱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픈 AI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서 좀 더 활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앱을 여러 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4.3 별표,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시점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가장 다운로드가 많은 이 앱을
이렇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지금은 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 버튼이 나오지만 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설치를 딱 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바로 닫고 나서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 GPT-4 시츠 앤 독스가 설치된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는요. 이미 난 구글 시트에서 챗 GPT라는 서비스를 쓸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확장 프로그램에 설치한 개념이고요. 자, 설치를 했으면 내가 챗 GPT에서 당신들의 알고리즘을 쓸 거야 라고 권리를 부여받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API 키를 여기죠. 여기서 이 API 키는 이제 그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성이 되면 다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reate New Secret Key를 눌러서 생성이 되고 나서는 메모장이라든가 여러분들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미리 저장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쓰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의 GPT-4 시추에서 Set API Key라는 곳에서 제가 발급받은 키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쪽을 한번 눌러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 저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 있지만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입력하라고 빈칸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 그림처럼 빈칸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실습하기 위해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에서 발급받은 API 키를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한번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자, your API 키가 이제 변했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change API 키를 했기 때문에 변했다고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GPT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 날 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글 시트에서 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함수, 엑셀에서 함수 입력할 때 는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죠. GPT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GPT 함수 기능들이 이렇게 메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 형태에 나오는 것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미리 쉽게 학습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그 파일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학습하기 위해서 구글 시트를 만들어 놓았고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각각 GPT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먼저 GPT 함수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GPT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챗GPT라고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롬프트에 데이터를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거랑 똑같이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환경에서 이 빈 셀에다가 질문을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로딩 되어 있죠. 지금 로딩 됐다는 말은 이 함수가 GPT 이렇게 GPT B2 그러니까 B2에 있는 셀을 GPT 함수로 읽어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요. 이 칸에 챗 GPT 업무 활용 강의에 대한 태그라인을 작성해줘 라고 하는 질문을 딱 여기 C2, B2 셀에다가 입력된 상태에서 B3 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바로 챗 GPT가 답변해 주듯이 셀에다가 답변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게 함수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이게 한 줄이 아니라 셀이 여러 개의 질문들이 들어가 있을 때, 물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라고 1차 과정 때 배우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5번째, 6번째 셀에 제가 질문을 적어주고 조금 시니컬하게 작성해줘라고 하면서 새로운 질문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기다 작성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셀에다가 GPT 함수를 놓고 B5, B6에 있는 영역을 같이 지정을 해줬더니 바로 여기에 챗 GPT 서비스에서 답변을 내주는 것처럼 셀에 답을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각각의 글자가 약 한 300에서 400글자가 처리돼서 들어오면 2원 정도가 과금되는 개념으로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GPT 리스트 함수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GPT 리스트 함수와 GPT 함수의 차이점은 이 GPT 함수는 셀 하나에 이렇게 답을 내주는가 반면에 GPT 리스트는 셀의 그 질문에 응답하는 이 GPT의 답이
각각 셀 단위로, 줄 단위로 이렇게 줄바꿈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메꿔주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신제품 마우스 제품 이름을 100가지만 새롭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질문을 D2셀에 이렇게 넣었더니 100가지이기 때문에 한 셀에 100개를 쫙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제가 함수를 GPT 리스트 하고 나서 질문이 적혀 있는 D2셀을 참조했더니 이렇게 답이 100가지를 100줄의 행으로 이렇게 잘라서 답변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엑셀 할 때 요것들을 그대로 리스트를 복사해서 바로 다른 곳에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가진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도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여러분들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GPT-필의 기본 원리를 따지면요. 챗 GPT는 기존의 시트 함수라든가 엑셀 함수처럼 뭔가 짜여져 있는 알고리즘과 공식을 넣어야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이나 내가 입력된 셀 값의 맥락을 이해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다른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사과와 빨강색, 이게 무슨 말이죠? 비례식으로 생각하면 사과는 빨강색이고요. 바나나는 노란색이고요. 수박은 빨강과 녹색이 섞여 있고 망고는 노란색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답할까요? 인간이 맥락적으로 사과는 빨강색이고 망고는 노란색이니까 거북이는 무슨 색일까라고 답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떤 엑셀 함수나 어떤 보고서에서도 거북이를 넣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주는 함수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챗 GPT는 맥락을 이해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GPT-필이라고 함수를 써서 앞에 있는 B2에서 C5가 결국 이 영역이죠. 사과에서부터 망고. 원래 내가 입력해 놓았던 이 데이터들을 여기 GPT-필에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요. B6라고 하는 거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이 앞에 있는 패턴에 따라서 맞춰서 맥락에 맞게끔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색깔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북이라는 답을 딱 넣어줬더니 GPT-필에서 B6에 해당되는 게 이 패턴으로 따르면 거북이라는 답은 초록색입니다 라고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주라고 한번 써볼까요? 예, 우주라고 하면 이게 로딩이 계속 바뀌겠죠. 예. GPT-필에 요 내용들을 해서 검정 색깔이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사람이 답변하듯이 엑셀 시트와 대화할 수 있는 엑셀 시트가 사람이 답변하듯이 답변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민원 데이터 같은 거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커머스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리뷰에 보면 이게 불평불만들이 많으시고 고객들 클레임 자료들이 있는데요. 클레임 자료들을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민원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막 비정형 데이터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류해 주는지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노가다. 예, 전문 용어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가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이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민원 데이터라든가 리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포장 불만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는 출고가 2번 됐다는 내용이야, 이거는 미출고되었다는 내용이야 라는 이런 기존 데이터들을 몇 가지 입력을 해 놓고요. 새로운 민원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 함수를 써보는 거예요. GPT-필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조금 더 화면을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기존에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았던 민원 데이터들의 분류값들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학습시킨 다음에 새로운 민원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GPT-필이라는 함수를 써서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 이 아래쪽부터 쭉 적혀 있는 민원 데이터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맞는 답을 내줘라고 하면 앞에 패턴으로 인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류값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맥락을 이해해서 답변을 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냉매가 녹아서 배송받음, 파손 배송 이 의미들을 살짝 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 앞에서 패턴을 만들었던 이 분류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게 답변을 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과거에 이런 분류 방법으로 문서 분류도 마찬가지고요. 민원 분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할 때 이 GPT-필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GPT 태그도 약간 유사한 함수인데요. 여기 보면 I love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이 I love 초콜릿이라는 문장의 태그라인을 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라는 두 개의 단어 중에 가장 적합한 걸로 하나 선택해줘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엑셀 시트의 함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챗 GPT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기능을 여기에 추가했더니 이런 훌륭한 업무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I love chocolatei라고 하는 것은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중에 골라줘라고 했더니 love chocolatei니까 왠지 파지티브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럼 태그를 조금 다양하게 넣어봤습니다. I love chocolatei라고 하는 이 문장에 어울릴 만한 태그를 여기 before가 되어 있죠. 이 before라고 하는 거는 바로 I love chocolate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GPT 태그의 before, 즉 I love chocolate을 B6와 B10 요 중에서 하나 적합한 걸로 골라줘라 라고 이렇게 지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파지티브와 푸드라고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직무나 업무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춤형으로 어떤 걸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기능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업무와 직무를 이렇게 매칭시켜서 상상해 보신다면 다양한 곳에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유료 기능이지만 굉장히 과금 정책이 쌉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업무들을 하거나 정말 수작업이 많은 업무들을 하실 때 잠깐 빌려서 써보시는 것도 좋은 활용 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요, GPT extract라고 하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엑셀 시트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렇게 파크원타워 주소를 제가 하나 예시로 들여왔는데요. 이런 주소를 시도, 군구, 읍면동으로 나눠줘라고 이제 엑셀 함수를 이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이썬이나 R 같은 그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도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저희가 작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주소들을 갖다가 알아서 맥락적으로 어떤 게 시인지, 어떤 게 군지, 어떤 게 동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는 아마 챗GPT만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갖다가 시도, 군구, 읍면동 내가 분류하고 싶은 구분값을 미리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GPT extract B2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누고 싶은 문장을 여기다 체크를 하고요. B4, E4는 이 시도부터 기타 내가 미리 이 주소를 어떻게 구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해 넣으시면요. 알아서 시도, 군구, 읍면동이 쪼개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명륜사 진사갈비라고 하는 어떤 그 프랜차이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론 주소 같은 게 개인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주소가 다양하게 여러분들 쭉 데이터가 있을 때 GPT extract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시도, 군구, 읍면동, 도로명을 나누면은 알아서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실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GPT 여기 보시면 에디트라든가 이거는 맞춤법을 잡아주는 건데 아직 한글 기능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로만 가장 좀 잘 검토를 해주는 거고요. I is a boy 같이 잘못되어 있는 문법들은 I am a boy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GPT 테이블은 결과값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결과값들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GPT 테이블하고 이렇게 바로 질문을 쓸 수가 있죠. 아까쯤에 저희가 GPT라고 하는 거는 셀을 참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GPT 테이블로 하게 되면 내가 바로 질문을 여기다 입력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값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내주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GPT 스플릿이라든가 GPT 맵, GPT 클래시파이나 GPT 트랜슬레이트 같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요 기능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T 클래시파이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하고 GPT 시트에 대한 간략한 활용 팁들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PT 태그 같은 기능이랑 비슷한 겁니다. 제가 또 다른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가방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그 가방을 구매하고 나서 남겨놓은 리뷰들을 여기다가 붙여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여행 보조 가방보다 마감이 튼튼했고 이것들은 제가 감정을 분류해주는 값으로 일부러 미리 긍정, 중립, 부정이라는 값을 여기다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클레임 분류라고 하는 거는 이 클레임이 어떤 무엇에 관한 클레임인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본 다음에 가격, 사이즈, 품질, 냄새 이렇게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미리 적어놓은
데이터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 이 민원 리뷰는 과연 긍정일까, 중립일까, 부정일까를 알아맞혀봐라고 해서 GPT 클래시파이라는 함수를 쓰면요. GPT 태그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거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2라는 이 리뷰 값을 넣으면요. 이게 긍정, 중립, 부정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딱 바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색감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튼튼했고 이렇게 하니까 긍정을 내주었고요. 뭐 화학 냄새가 너무 심해요 라고 하니까 부정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가격과 사이즈와 품질과 냄새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간의 뭐 과금이 들어가는 유료 버전이긴 하지만 이 GPT 함수 기능은 굉장히 막강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에 투자를 한 또 회사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엑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과정 때 잠깐 맛을 보여드려서 아마 뭐 맛보기로 보여드렸거나 아니면 샘플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추가 기능들이 아마 도입될 때 이런 GPT 함수들도 같이 적용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그 나오기 전에 한번 실습도 해보시고 적용하시라는 차원에서 GPT 시트에서 제가 구글 시트에서 GPT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